네, 저는 지금 춥고 비가 오는 가운데 오줌까지 마려운 상황에서 신주쿠에 나와 있습니다. 애플 스토어에서 애플 신제품을 조금 만져보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간단한 소감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아이폰은 2017년에 출시됐던 아이폰 8 바디에 CPU만 A15, 그러니까 아이폰 13 시리즈에 들어가는 칩을 갖다가 박아놓고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실물을 직관한 느낌은요, 솔직히 뭐 큰 감흥은 없는 게, 어차피 외관은 예전에 있던 아이폰 8 그대로니까. 근데 요즘 마스크를 쓰고 페이스 아이디가 된다고는 하지만 완벽하지가 않아요. 저도 해봐도 이게 굉장히 인식이 오래 걸린다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 터치 아이디 홈 버튼을 탑재한 아이폰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저렴인 만큼 배터리 용량이 이제 요즘 폰보다 많이 작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가 금방 닳는다는 거,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이제 그 부들부들한 프로모션 기능이 안 들어가 있다는 점, 또 카메라에는 뭐 나이트샷, 망원, 그리고 초광각 렌즈가 들어있지 않은 점. 그래서 뭐 기본 카메라로는 뭐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살짝 이제 애플 스토어에서 좀 동영상을 촬영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뭐 제가 살짝 확인해 본 바로는 뭐 아이폰 13 시리즈라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저는 뭐 화각 때문에 그 사진을 막 엄청 많이 찍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뭐 아이폰 13 프로가 이미 있기 때문에 구매는 패스를 했고요. 다음으로 아이패드 에어. 역시 외관에 막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막 실물로 보고 막 엄청나게 막 감흥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역시나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데 M1 칩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칩이 들어갔다.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어차피 뭐 최소 용량인 64기가를 쓰겠다 라고 하시면은 사실은 뭐 고려를 해볼 법도 한데, 그 한 단계 위에인 256기가짜리 용량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사실은 2만원만 더 보태면은 아이패드 프로를 살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용량은 128기가로 다시 줄어들긴 하지만요. 근데 아이패드 프로에는 페이스 아이디 기능이 있죠. 집안같이 마스크를 안 쓰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페이스 아이디 쪽이 훨씬 더 편하거든요. 또 프로모션 기능도 있고 카메라 센서도 훨씬 더 빵빵하고, 특히 아이패드는 한번 쓰면은 몇 년 정도 막 쓰니까요. 기왕이면 병이 조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역시 아이패드 프로가 있기 때문에 구매는 패스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다음으로 이 미친 성능의 맥 스튜디오. 전시되어 있는 애를 봤는데 사실 뭐 사진하고 똑같이 생겼고요. 조작을 조금 해보기도 했는데 뭐 그 자리에서 막 성능을 막 느껴볼 수 있을 만한 막 무거운 작업을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뭐 벤치를 돌릴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아이폰 SE로 찍은 동영상을 조금 에어드롭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파이널 컷에서 살짝 이렇게 스키밍을 해봤어요. H.265 포맷의 4K 영상이었는데 스키밍이 갸 빠르다. 이 이상 빠른 게 큰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빠르다. 사실 편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스키밍의 속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재생이 시작될 때까지의 그 딜레이 속도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최종 익스포트나 아니면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한번 눌러놓고서 딴짓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뭐 20분이 걸리든 23분이 걸리든 사실 큰 의미로 와닿지는 않더라고, 저한테는. 근데 여기서 싹 반전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너무 빠른데 하다가 뒤늦게 제가 사양을 체크를 해봤더니 M1 울트라가 아니고 M1 맥스 칩을 탑재하고 있는 기기였습니다.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하고 똑같은 성능이라는 건데 여러분, 심리적 효과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그 신주쿠에는 맥스 모델밖에는 없대요. 다른 점포는 울트라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반전은 제가 기계를 이렇게 들어봤을 때 굉장히 묵직했거든요. 근데 M1 울트라는 맥스보다도 1kg이 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걔는 얼마나 더 무겁다는 얘기야. 그래서 맥 스튜디오도 한번 사볼까 싶기도 했지만, 사실 제가 하는 작업 중에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 결국에는 편집인데 M1 맥스로도 이렇게 스키밍이 빠르고 쾌적한데 내가 8K 영상 같은 걸로 편집하지 않은 다음에야 업그레이드가 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뭐 렌더링 속도야 뭐 걸어놓고 딴짓하면 되니까 큰 의미 없고, 그리고 가장 큰 건 얘가 데스크탑이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가 뭐 M1 맥스를 씹어먹는다 그러면은 진짜 이 본체에다가 휴대용 뭐 디스플레이 가지고 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진짜 쓸 마음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맥스 버전도 이렇게 무거운데 울트라는 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결국에 뭐 작업실을 차려놓고서 거기서 작업하지 않는 다음에야 저같이 이렇게 뭐 여행하면서 쓸 사람들은 그냥 노트북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역시 이번에도 구매는 패스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뭐 이걸로 뭘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정해둔 사람이 아니면은 그냥 안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얼마 전에 뭐 엄청난 성능이라고 나왔던 맥 프로도 그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잘 활용을 못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타이밍에 정말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정말로 선명하고 좋아 보였지만은 뭐 기존에 꽤 좋은 성능의 4K 디스플레이보다도 막 어마무시하게 막 훨씬 좋네 싶을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리고 그냥 디스플레이만 있을 뿐인데도 이 컴퓨터랑 일체형인 아이맥보다도 더 두꺼워가지고 그게 좀 놀라웠는데, 그 전에 나왔었던 XDR 디스플레이 두께를 봤더니 얘는 선녀였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발매된 제품들은 뭐 사지를 않고 얼마 전에 비싸게 산 M1 Max 맥북 프로를 조금 더 아껴줄 생각입니다. 기래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정말로 너무 춥고 너무 창피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도 저한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렇게 창피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리 가세요. 예, 그래요. 예.